화를 다룰 수 있는 예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원리를 알려면 연기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달라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연락을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의견이 다릅니다. 연락에 대한 의견 부분이 다릅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연락을 적게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A라는 사람은 서운함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것이 혼자 스스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B라는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는 것도 좋지 않고요.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화를 그대로 표출했을 경우에는 이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죠. 적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기법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연기법은 원인이 있고 조건을 만나면 결과라는 값이 생긴다는 법칙이고요. 연기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참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그대로 표출이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는 갈등 상황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죠.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화로 표출했다는 것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통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류에는요, 첫 번째, 참은 것이죠. 참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표현하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을 그대로, 화가 났다는 것을 그대로 표출한 것에 있겠죠. 표출한 것. 그대로 표출한다는 것은 상대의 기분도, 감정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얻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연락을 많이 해주길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참고 그대로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에는 더 깊이 통찰을 하게 되면요, 이 원인 속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하면 갈등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거나 표현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요,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많이 해주길 원한다. 이것은 욕구입니다. 누구의 욕구일까요? 네, A라는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탐진치, 탐, 욕심이죠. 욕탐, 진, 화, 성냄입니다. 치는 무지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탐진치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 공식을 외워두시는 것이 화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공식은, 탐진치는 괴로움을 발생한다는 이 공식은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괴로움을 발생시키냐면요,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로 발생을 하고요, 굉장히 분노 또는 짜증, 서운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은요, 이것은 바람일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 또는 분노, 짜증, 서운함들이 생기지만 원은 이 위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욕심은 뭐든지 이루어져야 해라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이 비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다면 좋은 지혜가 되실 것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게 첫 번째, 탐진치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발생시킵니다. 두 번째, 비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욕심일 때는 이 비합리적인 사고가 이것은 뭐든지 이루어져야 해라는 나의 고집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이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화와 분노와 짜증과 서운함 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은요, 내가 이러이러한 뭐뭐한 것들을 원한다, 원해 라는 것이 바람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합리적 사고를 하면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이 A라는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죠.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서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연락을 많이 해주기를 원해 라고 바람일로 전환하기가 가능하십니다. 나의 욕심을 바람일로 전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원인이었던 욕심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일로요. 그럼 어떤 사고를 하게 될까요?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내가 원하지만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B라는 사람한테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를 알아주길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았고요. 내 욕심에서 생겨났다는 걸 알았고요. 노력을 해볼 수 있죠. 바람일로 전환해서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그 도움을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부탁해서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도움을 B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B가 그 도움을 승낙해서 도와주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됩니다. 감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B라는 사람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화를 내도 돼 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은 자연스럽게 바람일로 전환이 되면서 B라는 사람이 도와주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과값이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혹은 내가 노력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탁을 하지 않아도 나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으십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의 욕구와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최상의 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일어나는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붙잡지 않더라도 그냥 사라지게 되는 지혜를 터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내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서 욕망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면서 나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이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값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의 욕구나 욕망을 취하게 되면 나는 다시 괴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지금 이런 순간에 내 욕망이 올라와서 괴로워지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면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법을 이해하시게 되실 거고요. 합리적인 사고가 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혜를 터득할 수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탐진치는 언제나 저희에게 괴로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외워두시고 알고 계신다면요. 조금 더 나의 화가 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연기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다루시려면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먼저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갖는 어떤 사고가 화라는 결과값을 가져다 주게 되는지 자신을 성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혜들을 터득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알아차릴 수 있으시다면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꾸준히 호흡을 관찰하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고르게 호흡을 유지하시는 수행을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 자체가 되어서 화를 느끼신다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서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호흡을 알아차리고 편안하고 고르게 유지할 수 있는 싹디 명상 가이드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연습하신다면 평소에도 꾸준히 호흡을 관찰하시고 알아차림이 가능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숨 편안하시고 마음도 편안하신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